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포인트 경제연풍 시작합니다. 국내 대형 조선 3사가 지난해 흑자를 다 기록했습니다. LNG 운반선 같은 고부가 가치 선박을 수주를 많이 했고요. 또 여기에다가 올해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 조선업 협력 확대 기대라는 대형 호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선업계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엄경화 연구위원 모시고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먼저 14회 연합인포맥스 금융대상 베스트 리서치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올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네. 일단 HD 한국조선해양 실적 공시가 어저께 나왔는데 네, 맞습니다. 지난해 영업이익이 1조 4,300억 원이었어요. 네, 이게 무려 400% 이상 증가한 거예요. 이게. 맞습니다. 매출도 25조 5천억 원, 20% 는 겁니다. 이 정도면 뭐 속칭 대박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저희가 연초에 조선업체들이 2025년에 매출액이 한 자릿수 정도 증가할 것 같다라고 이제 처음에 포문을 열고 시작을 했는데 네. 이제 뒤에서 다른 업체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 이 업체가 가장 적게 증가했는데 19% 정도 증가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예. 일단 매출액이 잘 나왔다라고 하는 건 조선 업체들이 뭔가 공정 과정에 있어서 이제 중간중간 중단이 된다거나 원래 계획한 거를 달성하지 못했다거나 이런 게 일단 없었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2024년의 그 실적은 일단 조선 업체들이 양적으로 그 성장하는 거에 있어서의 계획을 모두 다 달성을 했고 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수익성 같은 경우도 연초에 계획을 세웠던 것보다 더 잘 진행이 되었었던 한 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되면 뭐 다른 업종에 비해서 작년에 네. 다 고난을 겪었는데 그렇죠. 조선업종은 정말 정반대였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하나오션도 마찬가지예요. 네네. 지난해 영업이익이 2,300억 원대. 2020년 이후 4년 만에 흑자 전환한 겁니다. 이 하나오션으로서는 굉장히 감회가 깊을 것 같은데 매출도 10조 7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45.5% 늘었어요. 엄청나게 늘었는데 하나오션은 우리가 알기 이제 군함 같은 방산도 그렇고 LNG 특수선거 이쪽이 좀 강하잖아요. 이쪽이 좀 효자 노릇을 했던가요? 이번에 4분기 실적이 잘 나오면서 연간 실적이 결국 흑자 전환을 했던 거에서는 사실 아직까지 특수선이나 이런 데에서 크게 그 영향을 줬다라기보단 그냥 해양 플랜트 공정에 있어서 마지막 체인지 오더라고 해서 저희가 마지막 그 매출을 잘 일으키게 되어서 그때 기준으로 저희가 수익성이 많이 좋아진 측면이 있거든요. 네. 특히나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년 2분기 정도 실적 낼 때까지만 해도 기존의 인도분에 대한 그 기간을 뒤로 미룬다거나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일회성이 아닐 것 같은 일회성 비용이 발생을 해서 굉장히 불안감을 많이 일으키게 되었었는데 네. 이제 4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다른 업체들 대비 조금 늦긴 했지만 저희도 공정 안정화가 빠르게 진행이 되면서 실적이 이렇게 좋아졌습니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수주 굉장히 많이 받았잖아요. 조선업체들이 그렇죠. 21년 이후로 주구장창 많이 받았었는데 이게 받고 나서 사실 차질이 생겨버리면 조선업은 지금까지 받아놓은 수주 잔고가 뒤로 더 파생되는 문제를 일으키면서 문제가 그렇겠죠. 오히려 커질 수가 있는데 그렇겠죠. 그 부분에 대한 불안감을 좀 많이 없앴다라는 게 이번에 하나오션의 실적이 나오는 거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었던 것 같고요. 3사 중에서 가장 먼저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불안감을 좀 많이 없애버린 그러한 측면이 있습니다. 조선업종은 약간 제가 생각하기에는 건설업하고 비슷해서 수주를 한 3, 4년 전에 받아놓고 그렇죠. 이게 지금 3년 후에 발생을 해서 대금 완납이 이루어지면서 매출액이 크게 증가하고 이런 특성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이제 앞으로 지금 호황이라고 하는 것들은 앞으로 2, 3년 후에 또 더 실적으로 상승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실적 측면에 있어서는 저희 27년 실적 정도까지 개런티를 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고요. 저희가 24년에 건조한 선박들이 21년 그리고 22년 정도에 수주한 물량이거든요. 그때가 어떻게 보면 성과 기준으로는 거의 최저점 수준이었다가 이제 막 오르기 시작하는 선박들이 섞이기 시작하니까 이제 이번에 막 0점 몇 프로, 막 마이너스 몇 프로 이런 것의 실적들이 막 5%, 7% 이렇게 마진이 나오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27년은 저희 다 선가 오르고 나서 막 24년, 25년에 수주한 것들이 매출로 인식이 될 텐데 그때 마진이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에 대한 기대감을 좀 키우는 그런 실적 결과였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좋다는 얘기인데. 예, 맞습니다. 삼성중공업도 대단했어요. 지난해 영업이익이 5천억 원. 전년 대비 무려 115% 늘고
매출도 9조 9천억 원으로 24% 늘고 여기도 좋아요. 삼성중공업은 이제 FLNG라고 하죠. 이렇게 부유식 해양 플랜트 맞습니다. 그렇게 표현하나요? 이쪽이 좀 수혜를 본 건가요? 전체적으로 이번에 실적이 나올 때 조선업체들에 대한 실적의 기대감이 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환율이 워낙 좋았었고 아하. 달러로 수주를 하니까 되게 더 좋겠지라는 게 해당이 되는 부분은 앞에 두 업체였었고요. 네. 삼성중공업은 사실 수주를 하면 100% 그냥 그 당시 기준으로 다 해지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후행적인 환율의 변동이 사실 제일 영향이 없는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외환 회계 차이가 이번에 다르군요. 굉장히 실적이 잘 나왔거든요. 근데 요번에 3사의 실적이 잘 나오는데 공통점이 하나 뭐가 있었냐면 네. 은근히 해양 플랜트 부문에서의 체인지 오더가 다 원활하게 이렇게 발생이 됐는데요. 저희가 그걸 왜 그럴까 이제 어제 저녁에 막 실적을 쓰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저희가 일반 상선을 수주할 때는 시장이 요즘 운임이 좋고 그래서 선박 가격이 이제 눈에 띄게 이렇게 오르고 이런 거를 저희가 지표로 트래킹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사실 해양은 건설업처럼 정말 공사로 수주를 하는 거라 저희가 이게 단가가 받자마자 되게 좋은가 보다 아닌가 보다 이거를 가늠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해양 플랜트를 옛날에도 저희가 지었는데 그때는 굉장히 문제가 생겼었지만 요즘에는 해양 플랜트를 오더하고 찾아가는 주체들의 일단 업황 자체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는 것이고요. 저희가 제 시간에 지어서 납기를 하게 되니까 체인지 오더라는 걸로 조선 업체에게 이익을 보전해주는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이거를 보면서 우리가 그 과거에 어떤 지표로는 체감을 못했지만 해양 플랜트 사업 부문마저도 수익성이 턴어라운드를 하기 시작한 게 이 실적들로 티가 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해양 되었습니다. 플랜트 쪽으로 삼성중공업이 제일 강한 건가요? 3사 중? 가장 매출 비중을 높게 가져가는 편입니다. 제가 이 시각적으로 보기엔 해양 플랜트는 선박이라기보다는 바다 위에 있다는 거대한 구조물이에요. 공장이죠. 네. 그렇죠, 공장이에요. 네네. 진짜 대단하던데. 전체적으로 보면 선박업체, 조선업체들이 LNG 운반선 이게 이제 제일 성과가 높고 네네. 마진도 많이 남고 그런 고부 가치고 뭐 그런 거잖아요.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해상 물동량 증가 요인도 여기에 한 몫을 하겠고 그렇죠. 또 어떤 수요 배경이 있을까요? 수요 배경 중에서 이제 LNG가 이렇게 특히나 중요해진 이유 중에 하나는 과거에는 LNG를 쓰는 수요 국가수도 굉장히 적고 공급하는 국가수도 굉장히 적어서 이 에너지라서 분명히 커머더티긴 한데 저희가 커머더티 형태로 거래가 아예 안 됐었던 에너지원이었었거든요. 예. 근데 요즘에는 한 15년 전 대비해서 LNG를 수입해서 쓰는 국가의 수가 거의 2.5배가량으로 늘어났습니다. 과거에 한 20개 국가만 참여를 그럼 했었는데 운반을 많이 해야 되겠네요. 지금은 50개 국가 정도가 참여를 하고 과거에는 국가 대 국가로 막 20년씩 계약한 그런 계약을 통해서만 수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시장에서 뭐 LNG를 운반하는 운임이 오르고 내려가고 이런 게 실질적으로 그 LNG를 운반하는 해운사들의 손익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었거든요. 고정이 돼 있기 때문에 거의 그냥 장기 고정이 계약. 되어 있으니까. 근데 요즘에는 LNG를 이렇게 단기간에 급하게 필요로 하는 주체도 있는데 그거를 충분히 공급해 줄 수 있는 공급선도 되게 많이 생겨서 시장이 이제 오일 마켓처럼 정말 커머더티처럼 움직이기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시장에서 전체적으로 거래량 자체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조선 업체에게도 이제 거래량이 큰 화종에 해당하는 그런 선박 시장이 형성이 된 것이고요. 특히나 그것이 이제 복잡도가 굉장히 높은 선박이 되다 보니 과거부터 쭉 건조해 왔던 업체가 아무래도 유리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또 우리나라가 과거에 이제 중국이 이렇게 커지기 이전에 항상 전 세계에서 LNG를 두 번째로 많이 수입해서 쓰는 국가의 위치를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금 전 세계에 깔려 있는 LNG 캐리어 중에 거의 3분의 2 정도를 다 한국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굳이 저희가 위험화물인데 위험을 감내를 하려고 하는 선수들은 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이거에 대한 신규 수요가 이제 확장이 되면 될수록 한국 조선 업체들이 수주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 안정감을 갖는 포지션이 좀 늘어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그 부분이 3사가 모두 흑자 전환해서 이익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배경이
일본 요인이네요. 배경에 해당이 되고 그게 이제 25년 매출, 26년 매출에도 특히나 LNG의 지금 매출 비중이 점점점 다 50% 이상씩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단하네요. 이제 그 향후에 한 2년 정도의 실적에도 계속 영향을 줄 만한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봐야 될 게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조선업이 한국의 도움과 협력이 필요하다. 네네. 실제 지난번에 말씀해 주셨지만 미국은 지금 선박 건조에 있어서는 굉장히 거의 존재감이 네, 없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1등 국가니까 이 협력이 많이 필요하고 선박 건조를 만약 군함 포함해서 네. 당산 포함해서 네. 그런 얘기인데 이게 이제 미국 해군함정 유지보수 정비 MRO 사업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이거 여기 기대감 커졌어요. 우리가 방산업체 이 선박업체들이 다 방산도 하고 있는 건데 기대의 국내 요인이 조선 있죠. 업체들 중에서 대형 군함 방산을 진행하는 업체는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 이렇게 두 군데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해외에 대한 수출 방산을 진행하지는 않고 그냥 국내에서 뭐 작은 경정함이나 이런 것들 정도를 지금 만드는 상장 조선 업체는 HJ 중공업과 SK 오션플랜트 이 두 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미국에서 흘러나오는 이런 대형 군함에 대한 MRO나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앞으로 더 확장세가 된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큰 업체 두 군데 정도만 그거에 해당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작년에 실제로 저희가 수주도 실제로 진행을 했고 네. 이제 올해는 좀 더 받겠다라는 약간 구체적인 계획을 이번에 실적 발표를 하면서 양사가 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작년에 MRO를 한 2건 정도 수주를 했는데 올해는 이제 최대 한 5-6건 정도로 확장을 해볼 예정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작년에 실제로 MRO를 수주한 건은 빵건에 해당이 되지만 올해는 이제 2-3건 정도를 수주를 하면서 이제 시장에 좀 발을 들이는 데 의미를 많이 두겠다라고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사이즈는 얼마 정도 돼요? 저희 실제로 건조 아예 새 배를 건조하는 것보다 기간이 굉장히 짧고요. 네. 수개월밖에 안 되는데 뭐 매출 규모로 보면 이제 몇백억 정도 수준이라서 사실 저희 기간 대비 매출 금액으로는 굉장히 큰 편이긴 한데 그렇겠네요. 저희가 이제 여기에서 수익성이 날지 안 날지는 사실 해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새로운 먹거리 섹터로는 상당히 관심을 가질만하다. 네, 맞습니다. 결국 이제 주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네네. 네. 이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1월에만 보니까 주가가 50% 올랐어요. 예. 굉장히 많이 올랐고 이게 실적에 비하면 상당히 뭐 당연한 건데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조선주 주가 전망 좀 부탁합니다. 일단 최근에 이 형성했던 주가 상으로는 저희가 과거에 초 슈퍼 사이클이라고 얘기했던 2007년 밸류에이션 다 넘어선 업체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그래서 그때보다 사이클이 더 투기적이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밸류에이션은 더 지금 높아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담감을 확실히 가지시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는. 그래서 그렇죠? 어제 보면 HD 현대중공업 그룹에 있는 조선 업체들이 분명히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실적 발표와 동시에 굉장히 차익 실현을 많이 하시는 그런 모습도 보이기도 했거든요. 무섭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이게 수요와 공급이 되게 많이 명확한 산업이지 않습니까? 아까 건설업과 비교를 하시긴 했지만 건설업은 여러 나라에서 파견이 되어서 건물을 짓지만 조선은 정말 이 도크라고 되어 있는 한정된 공간에서만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저희가 이렇게 늘리겠다라고 갑자기 확 늘리거나 확 줄이거나 이게 잘 안 되는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저희가 굉장히 지금 하향 안정화된 공급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꾸준한 교체 수요가 덧붙여지는 이제 수요 사이클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사이클 자체는 과거에 이렇게 불나방처럼 달겨들었던 그때보다 훨씬 더 이제 견조한 시황이 유지가 될 예정이고 그렇게 과거에는 정말 주가가 빠른 속도로 올랐다가 빠른 속도로 떨어지게 되었는데 지금은 이 선가 자체가 올라가서 계속 유지가 되면서 많은 수주를 받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그때보다 수익성 측면에서 좋은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ROE가 예전에 저희가 기록해보지 못한 부분까지 저희는 도달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24년까지 달성했던 실적상으로는 모든 조선주는 다 비쌉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확정적으로 수주를 해놓은 26년이나 27년에 대한 실적을 조금 앞당겨서 본다라고 한다면 아직 상승 여력이 충분히 더 있는 편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저희도 이제 어제 실적 발표 난 거에 대해서 조정을 하면서 올해 대부분의 조선 업체들의 그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렇군요.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 조선업종 주가의 특징으로 보면 이게 단기간에 뭐 몇 개월 단위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네. 수주나 발주의 이 기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이 받아놓은 거는 앞으로 2, 3년 적어도 2, 3년 후에도 이제 계속 호재로 작용하기 때문에 주가 흐름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씀하신 기억이 나요. 그러면 주가도 지금 좋다고 지금 좀 단기 올랐다고 해서 부담감을 가질 필요가 다른 업종에 비해서는 좀 덜하다. 앞으로 왜냐면 한번 탄력받기 시작하면 몇 년간을 계속 탄력받을 수 있는 재료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그렇게 보면 되겠는 거잖아요. 저희는 그래서 안 들고 계시면 매분기 실적 시즌이 괴로울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실적이 담보된 섹터만큼 그렇지. 무서운 게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어느 정도의 포지션을 가지고 만약에 본인이 생각하시는 그 레인지를 많이 벗어났다 싶으면 어느 정도 덜어내는 거는 가능하겠지만 아예 발을 빼고 보기에는 이 섹터의 그 향후의 실적 개선세의 기간이 워낙 길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대응하시면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문득 궁금해서 그런데 선박건조는 사실 국내에서 아까 그 도크에서만 네네. 만들어지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수주를 받아도 이게 제한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죠. 이게 지금 지리적으로 말하면 좀 거제에 일단 집중이 돼 있겠고 네네. 또 이제 울산에 있고 이랬는데 좀 더 늘릴 수는 없어요. 그 굉장히 자본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 저희가 그냥 이렇게 네모나게 파진 땅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 위에 거의 건물이 한 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건물 자체를 짓는 것처럼 저희가 되는 거죠. 집안 공사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 설비이고요. 아. 그러면서 바다에 인접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만약에 새로운 야드를 한국에서 정말 지리적으로 굉장히 좋은 데다가 다시 조성을 한다라고 하면 원가 자체가 완전히 차원이 다른 그런 사업장이 조성이 될 겁니다. 자본 투자가 굉장히 큰 많이 규모가 이루어져야 돼요. 많이 이루어져야 네네. 되는. 그러다가 또 업황이 조금 몇 년 뒤에 안 좋아지면 그걸 굉장히 못 채우게 되니까 못 채우면 다 저희가 겨울기 있고. 고정비 커버를 하기 계산 좀 많이 어려워지죠. 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네네. 어. 그래서 국내 조선 업체들이 그 과거에 2009년, 10년 이때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번 사이클에 이제 함부로 캐파를 늘리지 않는 모습을 되게 보여주고 있는 반면 2024년 하반기에 오히려 우리나라와 좀 달리 중국이 수주를 하는 그 양상을 보면 저희 과거에 그 2007, 8년 때 생각이 약간 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국의 수주 잔고가 그 2007년 피크보다 지금 더 많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렇게 수주 잔고의 모습을 보면 상향 안정화되어서 지금은 일정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중국은 예전에 이제 우리나라처럼 그리고 전 세계처럼 이렇게 뾰족하게 지금 산을 그리고 있는데 그렇지. 이게 저희가 만약에 계약 상대방이 뭔가 계약을 계속 이행하기 어렵게 된다거나 아니면은 조선소 자체가 뭔가 그 공정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차질이 빚어져서 뭐 그 계약이 이제 잘 안 된다거나 이렇게 되면 급격하게 떨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국을 조금 지금 잘 지켜봐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과잉 투자가 좀 돼 있겠죠.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수주 잔고상으로 보면 거의 4년치 들고 있거든요. 한국은 한 3에서 3년 반치밖에 안 들고 있는데 그래서 저거를 과연 원래 계획한 저희에게 이제 언제까지 만들어 줄게요라고 그 얘기한 그 시점을 지킬 수 있을지가 저는 조금 궁금한 포인트입니다. 그렇군요. 좀 아까도 주가 얘기 다시 좀 돌아가 보면 지금 투자자분들은 조선업종 열심히 보신 분들은 지금 비싸냐 안 비싸냐 논란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네네. 그죠?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오히려 우리가 그래서 예. 그 십수년 전에 그 호황을 보신 분들이 더 조심하시긴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꺼진 거 봤어요. 확 꺾어지는 봤잖아요. 거를 굉장히 단시간에 꺾어지는 걸 많이 보셨기 때문에 근데 그때와 이 수주잔고의 쉐입이 다른 부분을 저희는 조금 유념해서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조선주를 투자할 때 많이 보셨던 분들은 좀 이해가 가실 텐데 이 말만 듣고 조선주 투자를 안 하시는 분들도 있겠고 네. 뭐 계속 물론 많이 하셨다고 앞으로 전략이 잘 나오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렇죠. 투자할 때 유의점들, 주의할 점들, 기대할 점들을 좀 나눠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지표 자체는 저희가 이제 긴 흐름에서 봤을 때 제일 주가와 싱크로율이 높은 지표는 수주잔고입니다. 수주잔고. 잔고가 아무래도 수장고를 봐야 중요하고요. 되는 거죠. 어차피
조선 업체들의 가장 큰 자산이 수주 잔고인데 그게 나중에 결국 수익으로 잡히면서 순자산 가치로 들어오게 되는 자산이니까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수주 산업이니까 저희가 수주 뉴스를 이제 매일매일 똑같은 내용밖에 안 들리는 것 같아도 그 뉴스를 이제 확인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수주의 빈도가 이제 다운이 된다거나 아니면 전방 산업이 뭔가 이렇게 분위기가 안 좋아진다거나 이런 것도 당연히 민감하게 보셔야 되는 건데 이제 다른 무엇보다도 저희가 꼭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는 뉴스 중에 하나는 지금 이 사이클이 저희가 갑자기 더 많은 배가 필요하게 되어서 그 신규 해상 물동량이 늘어서 이렇게 배들이 늘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환경 규제가 강화되다 보니 교체 수요가 덧붙여져서 교체 이번 수요가 사이클이 있어요. 형성이 그렇죠. 된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네. 교체 수요를 굳이 신조로 발주를 하지 않고도 뭔가 해결이 될 수 있는 종류의 뉴스가 만약에 나온다라고 하면 저희는 그게 조선주에 대한 사이클을 다시 다운 사이클로 봐야 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한 어떠한 이제 조금 생각보다 돈을 별로 안 들이고 해결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회피책이 생겨나는가 안 생겨나는가 그거에 대해서 항상 그 촉각을 곤두세우고 좀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 상상이긴 합니다만 지금 미국이 지금 관세를 여러 국가에 지금 네. 하고 특히 이제 그게 해상 물동량 감소로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그거는 그죠? 저희는 거의 확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줄어든다. 네, 실제로 2018년에 상반기에 저희 관세 부과하겠습니다라고 예고를 하고 하반기에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을 했죠. 이제 저희가 미중 무역 분쟁의 시작이라고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때 관세 부과하기 전에 미리 오히려 땡겨서 막 수출을 하다 보니 2018년을 연간으로 썸을 했을 때는 2017년보다 물동량이 많이 늘었는데요. 그게 이제 하반기가 되면서 줄어드는 게 연간으로 그 지속이 되었던 2019년은 총량 자체가 극동아시아와 북미 사이의 그 물동량이 확실히 줄었습니다. 땡겨서 했기 때문에 네네. 그렇군요. 그런 영향이 이번에도 있을 수 있다. 당연히 있을 실제로 거라고 관세 봐야 유예가 되고요. 장기간 지속된다면 네네. 그렇죠. 여러 가지 볼 점이 많네요. 그렇죠. 환경도 봐야 되고 세계 정세도 봐야 되고 미국의 관세 정책도 지정학적 리스크도 봐야 되고. 봐야 되고 전쟁 문제도 그렇고. 네네. 네, 조선주도 역시 글로벌 경제를 알 수 있는 바로미터인 셈이 맞습니다. 되겠습니다. 네, 신영증권 엄경화 연구원님 모시고 조선업종 상황 총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